자, 강청이 낙선자 강남을에서 고배를 마신 강청이 후보 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청입니다. 뭐 그래 인사가 짧아요. 뭐 드릴 말씀이 별로 없고 죄송스럽습니다. 네. 근데 제가 강남 닥터로 이제 강남에서 출마해서 뭐 여론조사까지는 아주 선전을 하다가 사전 투표 이후에 이제 보는 선거에서 뭐 지긴 졌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강남에서 5만 표라는 좀 그동안 우리가 민주당이 일찍이 가지지 못했던 많은 투표는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해 주시고 또 울면서 꼭 이겨달라고 부탁하시던 우리 여러 주민 여러분의 그 마음을 제가 이번에 눈물을 제대로 닦아드리지 못하고 다시 한번 또 패배의 슬픔을 안겼기 때문에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그 강남에서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밤늦게까지 뭐 체력은 원래 안 좋았는데요. 예. 더 안 좋아진 것 같고요. 근데 굉장히 보람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많이 열심히 진짜 했고 원 없이 해서 크게 뭐 캠프가 저희가 이렇게 크진 않았기 때문에 네. 작은 캠프로 최대한 그래도 많이 일을 정말 열심히 해주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진짜 강남을에서 42% 받으셨죠? 뭐 42% 가까이 받았죠. 예, 정말 많이 받은 겁니다. 사실 물론 당선되기를 우리가 많이 네네. 기대를 했지만 그 선거 기간 내내 고마웠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네네. 어떤 분들이 많이 떠올려지던가요? 처음에 갔을 때 4분을 올렸다고 자꾸 표현을 드려서 죄송스러운데 당 조직 자체가 좀 와해된 상태였어요. 네. 그러니까 전현희 위원장이 한번 당선하고 그 후에 낙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안에서 여러 가지 내분이 좀 있어서 네. 아직도 그게 좀 잘 처리가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총선 기간을 통해서 그래도 고문님들부터 이 중간에 구의원들 그다음에 또 당원들 그다음 우리 새로운 지지자들 이렇게 좀 같이 모이는 합심해서 한번 일을 같이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여세를 몰아서 당원이 지금 3,3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남을에 네, 한 1만 명 정도로 좀 키우는 작업, 그다음에 지역위원회를 좀 재구성해서 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지역위원회를 좀 만들어보자. 그래서 지역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요. 네. 제가 물론 현역 의원이면 더 힘을 받았겠지만 현역 의원이 아니더라도 지역위원장으로서의 최대한 제 역량을 발휘해서 조직을 좀 정비할 생각입니다. 이번 선거에 교훈이 있다면 뭐라고 보십니까? 박시영 대표 말을 잘 들어야겠다. 갑자기 왜 뜬금없이? 아니, 강남은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처음에 생각이 조금 그 나이브하다 그럴까요? 예. 저도 뭐 강남에 오래 살았고 강남의 시민이고 예. 의사 출신이고 전혀 그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 가능할 것이다. 그런 착각을 좀 했는데 전혀 바뀌지 않는 그룹이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걸 나쁘다고 그럴 수는 없고 저희 민주당이 좀 그런 분들까지 껴안고 그동안 같이 호흡을 못한 부분이 좀 아쉽다. 이게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간극이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 더 걱정이 된다. 이런 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또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또 은퇴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젊은 세대들 특히 20대 세대들이 이 민주당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악마화된 그런 이야기를 진짜로 생각하고 이재명 감옥 보내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유세할 때 뒤에서 외치는 소리들을 가끔 들었거든요. 네. 그 극단적인 사람들 있죠. 그게 좀 장난처럼 이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친구들은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고착이 되면 정말 그렇게 민주당을 적대시하는 그런 새로운 또 젊은 세대가 탄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그게 젊은 세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우리가 당에서 좀 그런 청년위원회를 좀 활성화시켜서 교육도 좀 서로 같이 세미나도 하고 우리 야유회나 어떤 캠프나 이런 걸 좀 만들어서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좀 많이 그게 시점상 언제 그랬어요? 선거 그 본선거 기간에 그런 일이 그렇죠. 생겼죠. 본선거 기간에 그 얘기는 생겼죠. 강남을이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네네. 접전이 딱 붙었었잖아요. 여론조사 꽃도 그랬고 그러니까 더 걔네들이 거기를 더 타깃으로 간 거예요. 네. 만약에 평상시에 만약에 여기서 격차가 늘 많이 나듯이 15% 20% 났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극악스럽게 안 하지. 네. 그리고 그 동네에 꼭
사는 친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다른 제가 데서 들은 이야기도 예. 갑하고 병에서 선거운동원들 그 자원봉사자를 다 을로 보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후일담으로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을이 접점이 되니까 예, 그런 예, 거예요. 그런 얘기들은 듣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강창희 후보님이 이제 인재영입이 됐지만 네. 뭐 예를 들면 한 1, 2년 정도 만약에 지역에서 쭉 이렇게 활동을 만약에 더 왕성하셨다면 네네. 이번에 더 싸움이 더 끝까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환경이 됐을 텐데 어쨌든 뭐 바람이 그런- 약간 그런 저쪽에 불었잖아요. 부분 바람은 안 불었고요. 네. 내가 느낀 거는 이겁니다. 질 것 같으니까 모였다. 아 위기의식에 네, 투표 안 하려다가 질 것 같으니까 더 열심히 나와서 투표를 하셨다. 그 의사들은 어떻던가요? 그때 이제 거기에 이제 의사 등 전문직들이 많이 살았잖아요 강남에. 네, 저의 그 참조 연설을 의사 선생님 두 분이 해줬고, 네. 그다음에 그 의대생 학부형도 한 번 해주시고, 그래서 분위기는 굉장히 좀 이렇게 집결해서 예. 많이 도와주셨는데, 예. 개포동의 경우에 과거 전현희 위원장 이제 질 때 보면은 9대1 정도 나왔던 지역들이 예. 한 6대4로 바뀌긴 했어요, 지형이. 아확 쏠리진 않았구나. 네, 근데 6대4로 바뀐 그 원인을 보면 거기에 사는 그래도 의사들이 좀 많이 또 지지해줬다고 좀 믿고 있습니다. 저기 네. 강창희 후보도 그 당에서 판세 조사했을 때도 마지막에 약간 이기는 걸로 나왔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열광했지 기대하고. 그래서 너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강남은 좀 반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붙었다고 하거나 이제 불리하다 그러면 더 결집이 보수 쪽에 생기고요. 그 다음에 투표율이 올라갈수록 보수 쪽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훨씬 더 투표가 그쪽에 많이 쏠리는 본투표가 많아진 거죠. 그런 좀 문제가 되죠. 근데 앞으로 그걸 좀 풍토를 바꿔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려면 네. 평상시에 이제 거기 강남에서도 민주당이 더 사랑받을 수 있는 정당 지지율을 올려놓지 않으면 네. 인물 경쟁력만 가지고는 제가- 한계가 네. 있죠. 요번에 선거 운동을 이제 다녀보니까 네. 여러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분들 이야기가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부동산, 음. 그다음에 세금, 교통 문제. 그 얘기를 좀 딱 세 들려주세요. 가지예요. 네. 그래서 부동산 뭘 원하는지. 재건축 규제 완화하는 거, 그다음에 부동산 세금 적게 내는 거, 종부세부터 시작해서 종부세가 과도하다는 거죠. 그렇죠. 없애라는 건 아니고 과도하다. 과도하다는 거죠. 옛날에도 냈는데 너무 올랐잖아요. 너무 올랐. 단기간에 공시지가 또 많이 너무 올랐고. 올랐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은 좀 그런 걸 많이 호소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재건축 부담금, 분담금 말고 부담금. 부담금이 없어졌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생기면서 그게 결국 재건축에 조합원 이익을 이제 깎아먹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건축비 올라가니까 갖다나 조합원들 하기 힘든데 그 부담금까지 이제 부과가 되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좀 적개심들이 생기죠. 재건축 추진하기가 어려워졌다. 어려워졌죠. 근데 제가 보면 지금 재건축을 해야 될 아파트들이 많은데 그쪽에 사시는 오래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더 민주당을 싫어해요. 투표 결과 저희가 분석을 해봐도 그쪽 표가 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은 과거에 이제 오래된 보수적인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재건축 관련해서는 국힘이 자기네 편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통 문제인데 그건 뭐 예전에 전현희 의원 하실 때부터 위례 가천선 얘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네. 근데 박진 장관 때도 한 번도 진행이 안 됐고 요번에 이제 4월 달에 된다고 국힘에서 얘기하니까 되나보다 그러고 이제 다 또 속는구나. 네, 기대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원하는 지하철역 3개를 거기 다 넣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네, 네. 왜냐하면 기차의 속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하철역의 거리로 역이 들어서는 게 아니라 평균 속도가 유지돼야 되거든요.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 그 역을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불가능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그 수서에 있는 기지창, 철도 기지창을 이제 이전시키는 게 제일 좋다는 게 이제 주민들의 생각이죠. 그렇죠. 이전하고 그걸 뭘 개발을 그렇죠. 하고 싶어 근데 하겠죠. 지금 국힘의 계획은 그걸 이제 지화시키고 위에를 개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손볼 문제들이 꽤 있어요. 그다음에 네. 세곡동 쪽에 사는 사람은 아침에 출근하기가 더 힘들어요. 경기도 성남에서 오는 사람이랑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출근의 교통 문제를 민주당이건 국힘이건 그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거기 단지를 구축한 거는 사실 민주당 정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단지를 하고 많은 인구를 유입을 시켰으면 거기에 맞게 도시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국민학교, 저 초등학교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도로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화가 나 있어요. 많이들.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면 이제 네. 중앙정부의 정권도 가져와야겠지만 서울시장, 강남구청장을 그렇죠. 함께 가져와야 지자체까지 다 갖고 탄력이 와야 됩니다. 붙죠. 예. 그거 또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어려운 지역, 수소 쪽에서 과거 이제 서울시에서 좀 취약계층들을 이렇게 노인들을 다 모아서 노인주택을 했잖아요. 네. 거기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복지관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사회복지관, 장애인 복지관도 있고. 근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국힘 지지자들이에요. 그 무슨 뜻이냐. 거기에 혜택을 보는 거를 이제 주관했던 곳이 지자체도 좀 국힘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정부도 국힘이다 보니까 뭔가 혜택이 없어질까 봐 우려하시는 것도 있고. 태극기 집회마다 동원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그런 거를 단절시키지 않으면 민주당이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저는 저런 생각을 해요. 민주당 자체가 이 강남 닥터한테 좀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제가 선거를 뛰었기 때문에 강남 박사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어려운 거 원치 않습니다. 예. 절대 다 해줄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아유, 들어야죠. 그 민원을 예. 여당만 하라는 법 없거든요. 그렇죠. 야당도 충분히 국회 지금 180석 가까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법으로 하고 정치력을 발휘할 건 해서 그 한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민주당의 친화적인 시민으로 바뀝니다.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우리 당의 어떤 이론이 좋고 논리가 좋으니까 니네들 우리 지지해라 안 먹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 현실적인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죠. 그렇죠. 지향해야 할 바는 명확히 하되 속도는 어떻게 가져갈 그렇죠. 건가는 지혜롭게 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건 당연한 말씀인 것 같고요. 그러면 뭐 정책위 쪽이나 뭐 이런 쪽에서 활동을 또 하셔야겠네요. 좀 넣어주세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두 분께 이 얘기도 한번 여쭤볼게요. 해봤더니 네. 지금 열심히 이제 특히 두 분은 인재 영입이 된 상태에서 이게 짧은 기간에 한 3개월 이렇게 좀 들어가서 캠페인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이런 면을 좀 더 앞으로 갖춰야겠구나. 다음 4년 뒤에 다시 뜨려면 뭐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잖아요. 시민들 목소리 더 들어야 할 것도 있고 정책적으로 뭐 또 어떤 분야를 또 연구해야 할 과제도 있고 막 느끼는 게 많이 있을 텐데 아니면 뭐 진짜 조직을 이렇게 구성을 해봐야겠다든가 뭐 다양하게 있을 텐데 우리가 좀 부족했던 면은 어떤 면일까요? 제일 아쉬웠던 건 지역 조직이죠. 그 조직을 강화시킨다는 말씀이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해도 누굴 만나야 되는데 그럼 만나려면 그 사람하고 유대가 있는 우리 안에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들을 자꾸 잡아 나가는 게 앞으로의 어떤 활동을 위해서 반드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보다는 네. 내가 민주당 당원입니다. 민주당 지지자입니다라는 걸 강남을에서 선거운동 기간 중에 네네. 확인은 많이 됐습니까? 저한테 와서 처음에는 숨어서 이러고 가시는 분이 많았는데 예.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선거 기간이 이제 무르익어 갈수록 예. 대놓고 와서 큰 소리로 지지하시고 하는 분들, 그 다음에 악수하자고 찾아오시는 분, 대놓고 말씀하시는 분이 늘고 있죠. 그 이유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새가 불렸다고 생각해서 자신 있게 나오시는 것도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말로 바꿔야 된다는 그 절실함 때문에 본인의 어떤 의지를 좀 드러내서 오시는데 다시 또 선거가 끝나면 두려운 것은 이제 그거에 숨을까봐. 아, 숨을까봐. 저는 샤이 보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보수는 반드시 자기 표시합니다. 거기는 그렇죠. 나 너 안 찍어요. 거기서는. 나 안 찍어. 네 민주당 절대 표 안 줘. 거기는 오히려 사이 진보가 있는 거예요. 네, 샤이 진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샤이 진보들을 다시 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자신 있게 본인 목소리를 내게 하려면 네. 민주당이 강남을 포기할 게 아니라 강남에도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런 면에서는 흔히 이야기는 강남 좌파라고 일컬어지는 문화예술계 인사부터 그렇죠. 생각 있는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거든. 강남에 살고 있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상적인 행사들을 많이 자주 해서 해야 됩니다. 정말 네. 만나고 싶은 사람, 저분들 만나고 싶으면 민주당 쪽이구나. 그거를 느끼게 만들어야 그 강남에. 셀럽들 있잖아요. 우리 네. 박시영 대표님부터 시작해서 저는 셀럽들이 강남에 안 통하는 스타일이고. 콘서트 같은 행사라도 예. 주말마다 좀 꾸준하게 잡아놓고 하면은 굉장히 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번 제가 가서 유세했었잖아요. 유세했죠. 일관성이고 꾸준하게 이제 토크 콘서트나 어떤 대화의 장을 자꾸 열어서 당대표부터 시작해서 좀 높은 분들도 오셔서 그럴 필요가 꾸준하게 있어요. 좀 대화를 자꾸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까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 많이 들어야 그렇죠. 하고. 예, 들어야 하고. 저도 들어서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거기 살지만 종부세는 불만이 있었는데 다른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될까 생각했는데
막상 거기 사시는 분들 그다음에 집들이 그렇게 아주 비싼 집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그만 아파트 임대 아파트를 받았다가 분양 전환해서 겨우 내 집이 된 사람들 그런 분들조차도 민주당을 싫어하는 이유가 거기에 대한 어떤 재산세부터 시작해서 부가체계 그다음에 본인들의 어떤 피해 의식 그다음에 내가 처음에 임대주택 들어올 때 민주당 정권에서 들어왔는데 분양 전환해 보니까 손해 봤다. 비싼 값으로 분양 전환하고 이자도 처음에 약속된 이자보다 점점 금리가 올라가니까 지금 3% 이상 이자를 내고 있다는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정책 시행 시점의 정권하고 정책 시행 후에 결과물이 나오는 정권하고 또 틀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힘은 다 옛날 정권으로 미루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죄를 문재인 정부가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라는 걸 제대로 알려주려고 해도 그러면 누군가 소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좀 와서 같이 좀 시간을 만들어서 간담회를 자꾸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지난번에 그 공약 중에 제가 네. 그 공약 굉장히 참신하고 색다른 공약이 많았는데 그 중에 막 눈에 탁탁 들어왔던 것이 네네. 예를 들면 뭐 규제를 구 단위로 이렇게 규제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동 단위로 해야 한다. 어. 구도 그런 그 예를 들면 정말 필요한 네. 동들인데 열악한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세곡동이라든가 뭐 수서나. 이런 수서나 네. 이런 동이 있는데 전체로 강남을 먼저 만약에 거래 뭐 제한 구역을 묶었다 네. 이러면 그런 동은 해당이 안 되는 동들인데 선의 피해를 본다는 그 거예요. 거래 제한이 아니라 동 단위로 투기 과열 지구라고 투기 과열 지구. 맞아요. 투기 과열 지구 지정이 되면 대출도 안 되고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도 10년 거주해야 되는 의무도 생기고 네, 네. 여러 가지 불이익을 겪게 돼서 부동산 거래 자체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가 안 되면 수요가 없으니까 가격 같은 게 제값을 받기가 힘들죠. 그러면서 본인은 이제 입주해서 10년 살아야 되니까 또 부담이 되고 전세 기간도 뭐 앞으로 유예시켜 주는 게 되게 2년 뭐 이렇게 3년 이렇게 끊어놔서 실제로 2년 단위로 전세 계획이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어요. 지금 이 정책들이. 그런 것들을 좀 고쳐주는 역할을 민주당이 했다. 그렇게 얘기가 되면 주민들의 인식이 바뀌죠. 아니 나는 그거는 상당히 네. 합리적이더라고. 구 단위로 이렇게 하는 거를 동 단위로 네. 하자. 구 안에서도 공약은 차별적인- 정말 좋았습니다. 공약이 저희 좋더라고요. 공약을 내니까 다 따라했어요. 분명히 너무 빨리 발표했다니까 그거를 선거 공보물에 딱 넣는 시점부터 확 아니, 그게 밀었어야 아니라 너무 빨리 했어요. 선거 공보물을 사전에 내게 돼 있어요. 네. 이미 공보물이 제출될 때 네. 공약은 빠져나갑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발표를 빨리 한 거고요. 그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관위에다가 우리가 자료 제출을 사전에 먼저 내기 때문에 그렇죠. 운동 들어가기 전에 되죠. 그래서 공약을 잘 만들었는데 하여튼 거의 뭐 누구 공약인지 잘 모르게끔 서로 섞였고 제가 공약 내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 예. 하겠다고 상습세부터 뭐 부담금 폐지까지 한다고 또 발표를 하잖아요. 의대 문제 관련해서 네.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뭐 이렇게 담아 보면 네. 바꿀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전혀 없죠. 이거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굉장히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서로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갈 자리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양보할 때 시기를 놓쳤고 예. 이제 의협이나 의대생들이나 뭐 전공의협회나 다 어떤 뭐 기폭 좀 전환점이 생겨서 서로 합의점을 이룰 수 있는 네. 포인트가 생겨야 되는데 그게 다 놓친 상태라서 총선을 아마 기대하고 지금 끌었겠죠. 예. 근데 총선 결과도 보면 의료계에 우호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제가 좀 들어가면 좀 바뀔 수 있었는데. 제가 적임자죠. 왜냐하면 저는 의협 임원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의료계의 정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저는 어제 페북에도 올렸지만 저도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너무 정부가 강대 강으로 가니까 예. 이렇게 되면 결국 강대 강에서 피해보는 건 국민이거든요. 그렇죠. 국민 피해가 더 생기기 전에 뭔가 전환점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양보할 부분들을 양보해야겠죠. 첫 번째는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론적인 국민 힘이 여론이 있으니까요. 형성이 됐잖아요. 예, 증원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증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의 이제 방식의 차이, 숫자를 2,000명을 고집할 것이냐의 차이인데 그건 포기할 부분은 대통령이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죠. 그렇죠. 2,000명이 무리하긴 무리하잖아요. 그렇죠. 예. 말이 안 되는 예, 얘기라서 그러면 점진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협의하는 협의체를 의정 협의체를 하나 만들고 거기서 논의된 사항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지금 전공의 어떤
처우나 앞으로 뭐 법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 그다음에 좀 군 복무에 대한 것도 사실 군의관만 3년이잖아요. 네. 공중보건의사도 사병인데 3년이에요. 일반 사병은 1년 뭐 6개월 6개월이죠. 미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서로 좀 이걸 조율할 필요가 있어서 이 문제를 그런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안을 만들어서 국민한테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국회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서 합의안 자체가 정부하고 의사만 합의했다고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렇게 오래 끌었기 때문에 국민들도 좀 굉장히 화가 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특위를 만들어야죠. 국회에서. 그러니까 이 국회 특위 당연히 네. 만들어야 하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 네. 의지를 드러냈는데 네. 민주당 차원에서의 해법 있잖아요. 네. 우리 민주당은 이렇게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발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런 생각을 해요. 그거를 민주당이 이런 해법을 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시할 시기가 놓쳤어요. 총선 전에 했어야 되고요. 이미 특위가 그때 구성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지금하는 특위의 원내만 가지고는 절대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원 외에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심판진을 꾸려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의 네네. 민주당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라고 궁금해 하잖아요. 인원수야 뭐 4,500명 얘기한 적이 과거에도 있었는데 네네. 그럼 어떻게 나머지 뭐 흔히 말하는 저 필수 의료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공공의료 관련해서 저는 어떤 필수 입장인지. 의료 공공의료가 증원만 갖고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낙수 효과로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책 대안들을 만드는 거는 민주당이 해야 되고 어떻게 하자는 거 제시는 해야 되는데 특위는 여야가 같이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국회 특위는 네. 그런데 예, 예. 민주당만의 뭔가 입장이 좀 나왔어요.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그걸 관철하려고 국민들한테 그런 대안은 있습니다. 민주당이 대한정당으로서. 근데 민주당이 지금 지난 21대 국회에서 예. 나왔던 공공의대법, 예. 그다음에 간호사법, 그다음에 그 필수 의료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거 이미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의료계가 동의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의 동의를 어느 정도 구할 수 있는 개선책을 민주당도 좀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계도 좀 끌어들이고 예. 해야 뭐 합의가 되지. 아니 그러니까요. 예. 합의할 수 있는 안들을 그렇죠. 민주당도 낼 필요가 있다는 있죠. 거죠. 필수 의료를 지금 윤석열 정부는 마치 의대생 증원만 하면 필수 의료가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필수 의료과에 근무하던 전공의들이 떠났어요. 다시는 그거 안 한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존중도 못 받고 수가도 되지 않는 것에 이렇게 강제로 일하기 싫다는 그런 반발 심리가 다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대안책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예. 그러려면 기금화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거 앞으로 할 일들이 지금 우리가 노인 문제도 있지만 결국 건강세 문제가 이제 도입이 돼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10% 외에 10% 건강세를 또 부과한 지 꽤 몇 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건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했던 건데 그런 식으로 세원을 더 마련해서 예. 마련된 세원을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서 별도 관리하면서 필수 의료하는데 지원을 건보 외에 해줘야지 건보에 있는 돈 뭐 10몇 조 남은 거 뭐 그거 갖고 해결해라 그거는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건보만 가지고 노인 문제 해결할 수 없고요. 노인 의료 문제를 그다음에 전공의 문제나 이런 그 필수 의료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반드시 의료 국민 의료에 필요한 기금은 정부가 책임지고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인재영입 인사들 모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있습니다. 언제 모이기로 했나요? 그 어제 일단 수요일 어제 일단 모여 어제. 저는 이제 일정이 안 돼서 한 10명 정도는 못 가셨고 또 계속 모일 것 같습니다. 또 낙선자들끼리 또 이거 낙선자 모임이 있어요. 낙선자 모임 만들어야 돼. 네. 예. 한번 제가 가겠습니다. 낙선자 모임. 아니, 저는 정치 이제 초보인데 사실 예. 어떻게 예. 보면 선거의 패배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아픈 상처입니다. 근데 패배가 패배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 뭔가 좀 다른 노력을 또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저는 하나 희망적인 거를 봤는데 제가 이렇게 유세하고 다니니까 따라다니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있어요. 아, 예. 무리가 있어요, 진짜. 예. 강청이 하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예. 정말 선거권을 가질 때까지만 열심히 내가 뛰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좋은 얘기고요. 끝으로 한 말씀씩 하고 마무리 지을까요? 자, 낙기아님 슈퍼챗 투어이브님 두 분의 멋지고 감동적인 싸움에 행복한 시간이었다. 고맙고
늘 응원한다는 저희 멤버십 회원이신데요. 끝으로 한 말씀씩 하시죠. 강철 저도 의원님. 박시영 TV 애청자 여러분 그 지지와 성원을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요번에 선거운동 하면서 사실 복지관 그다음에 노인회관을 많이 갔었습니다. 근데 의사로서 환자 진료실에서 환자로 만나는 노인들하고 그 현장의 장소에서 만나는 분들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악수를 해봐도 손이 우리 보통 악수하는 사람들 손하고 틀립니다. 다 관절들이 엄청 굵어져 있어요. 일도 많이 하셨고 관절염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의사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지역에 기꺼이 개원을 해서 강남 의사로서 진짜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좀 일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원래 목표했던 돌봄과 의료가 연계된 사업을 강남부터 한번 시작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이제 계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성원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정치도 이제 대중 정치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주 찾아뵙고 박시영 대표께서 코너 하나 주시면 열심히 인사드리러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참 이렇게 보고 싶은 분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봤는데요. 우리 낙선하는 분들 열심히 뛰는 모습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